8월 14일 수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여전히 날씨가 너무 덥고요. 자, 날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장이 저희가 바랬던 V자 반등 아주 시원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생각보다 조금 덜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지만 아쉬워할 것 없이 방향은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도 제가 중요한 얘기, 시장의 방향을 잡다 보면 제가 보는 시그널들이 더 많아요. 저랑 같이 봐주고 시장 공부하는 분한테 또 도움될 얘기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꼭 좀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실전투자 제리 채널이고요. 올해 계속 이런 말씀드리죠. 사실 저도 종목 예매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더 좁고 더 차별화되고 더 늘다 보니까 저의 중심 잡고 거기서 수학기를 만들어간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말 말고 평일도 약간 머니 스토리를 좀 드리긴 해요. 종목 얘기를 팍팍 사고 팔고 드리면 좋겠지만 이 머니 스토리 속에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안내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오늘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투자 관련 유료 채널은 1대1 대화나 댓글이 다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린 파트 1 멤버십 방송은 댓글 금지가 되어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 개인 트위터 X에도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전투자 제리 채널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좀 강하게 적었죠. 제가 좀 자신감을 좀 표방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나스닥의 V자 반등이 보인다. 경제지표 발표가 어제 그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그걸 보는 방법과 시장 반응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짚어드릴 거고, 역시 강할 때 시장 반등 줄 때 대장은 이 종목입니다. 근데 약했던 우리나라와 아시아 증시 왜 그렇지? 뭐 약간 약하지만 이유는 분명히 있고 그게 걱정할 건 아니라 봐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다들 보시는 외국인 수급인데 제가 표현을 좀 야치다 이렇게 개락이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시스템 수급이 들어왔던 2020년과도 비교해서 의미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수급 분석 있죠. 국장 특징에 대한 수급 분석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반등 주고 있는 반등 기간입니다. 이럴 때는 시장 시그널상 실전 투자하는 측면에서 이 종목만 보시면 돼요. AI 반도체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구체적인 반등 목표까지 한번 보겠고요. 좀 쉬고 있지만 여전히 두 번째 세컨티어 대장 섹터들이죠. 우리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도 상승하는 것 들고 있는데 한번 전체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지난주 그렇게 공포권을 지났어요. 힘들고 한 시간을 지나고 반등을 주는 가운데 조금 느리고 빠른 게 있는 거지, 이런 기간에서는 시장에서 분명히 또 시그널과 배울 점과 우리가 조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개인분들 유튜브 댓글이 좀 있었어요.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는데 제가 바닥 밴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시황에는 약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멤버십 파트 2에서는 구체적인 종목과 바닥 밴드를 계속 지난주도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가끔 소형 개별 개인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 트위터나 X 같은 데 있죠. 거기에서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정시와 경제 기준은 글로벌 기준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제일 강하고 기준이 잘 잡히고 있는데 한국은 변동성이잖아요. 자꾸 흔들어요. 외국인이 흔들든 우리 자체로 흔들든. 근데 계속 같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준을 잡고 왔다 갔다 변동성을 맞추려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변동성 때문에 차트 기술적으로도 말씀 많이 드리는데 눈으로 보기 편하실 거예요. 자, 나스닥 월봉 얘기 드렸죠. 자, 이제 아래 꼬리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양봉될 것 같죠. 근데 이게 7월 중순부터 빠졌고 8월달 지금 중순까지 빠지고 있잖아요. 초순이지만 중순이지만 여기서 올렸다 계속 땡기는 게 아니라 출렁거리고 있다가 오히려 9월달까지 가는 것도 괜찮아요. 8월 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월봉을 양봉으로 만들려는 모습이 괜찮고, 제가 중간에 보는 주봉 말씀드렸죠. 자, 주봉이 지난주에 아주 땡기면서 크게 반등 모습을 주고 이번 주도 5주 이평선 말씀드렸는데 5주 이평선이 돌파되면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거랑 비슷하게 시스템 매매가 확 쏟아졌을 때가 요때입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기간, 그때 이제 2월 말부터 3월 중순 말까지 한 6주간 떨어졌어요. 6주간 지수가 한 30% 넘게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17% 떨어졌잖아요. 저게 절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근데 그때 훅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한 번도 5주평이 깬 적이 없죠. 5주평. 이게 V자 반등입니다. 자, 이게 V자 반등이에요. 자, 그런 흐름을 일희일비하면서 일봉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주봉 기준 잡으면서 5주평선을 따라서 가는지를 보시는 향후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강한 게 뭐죠? 투자할 때 항상 얘기 드리고 시장의 가장 기본은 강강약약, 강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어제도 가장 크게 반등이 났습니다. 당연히 가장 대장이고 가장 중요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종목 파트 2에서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떨어졌던 엔캐리가 수급 텐터럼 나오고 오히려 엔캐리 자금 봤을 때는 N은 더 강해졌고 나스닥 빅테크는 더 떨어졌기 때문에 더 싸졌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지난주부터 빅수급들 들어온다는 얘기도 드리고 있었으니까 이런 흐름이 엔비디아와 AI 반도체들로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수급들로 판명이 됩니다. 주도는 당연히 나스닥 빅테크, AI 가속기 칩 라인, AI 반도체가 기준이에요. 이게. 자, 그중에서 제가 보는 거는 구체적으로 하는 작업들은 21선을 먼저 회복한 종목들을 또 선대가 집중합니다.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거 약한 거 빼내라 했잖아요. 반등 줄 때 또 강한 걸 또 다시 묶습니다. 그런 소팅 작업을 또 파트 2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이 지금 변했습니다. 자, 금리랑 물가가 확 떨어지면 좋은 게 아니라, 금리 빠지니까 좋은 게 아니라 미국 경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지표 보는 게 조금 바뀌었다 했잖아요. 이게 앞으로 8월, 9월, 10월까지 갈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말 방송에 얘기 드릴 텐데 시장 보는 뉘앙스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어제 같은 케이스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컨센보다 좀 하회된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 좋은데 경기 떨어지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경기 수축, 경착륙을 걱정하기보다는 어제 시장 양상 기준이니까 자, 물가 잘 빠지고 있네. 금리 인하되면 증시에 좋겠다면서 증시 올랐어요. 아만 이거 경기 안 좋고 경기 경착륙 되지 않아 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준은 뭐죠? 시장입니다. 증시입니다. 시장에 반등을 준 거예요. 그럼 뭐냐? 금리 인하를 호조를 할 수 있는 물가 연착륙에 더 초점 맞췄다. 이 시장 반응에 초점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더 중요하게 보는 내일 7월달 CPI 발표 있습니다. 우리 7월 11일 날 그 7월달 장을 빠졌던 원흉이었죠. 근데 지금 흐름은 그래요. 6월보다는 안정화될 것 같다. 그때처럼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인플레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얼마나 컨센 하회 상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 단기 일봉보다 시장 반응, 제가 주봉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 반응의 추세에 좀 초점 맞추세요. 근데 지금 오늘 밤에 그냥 나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오르면 더 좋겠지만 근데 오늘 내일은 우리나라가 휴장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는 이틀 동안 여유를 갖고 미국장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면이죠. 저는 V자 반등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봅니다.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미국 경기의 정도, 얼마나 연착륙, 경착륙 정도와 지금은 증시 반응을 볼 거예요. 오히려 저는 주말에 한번 설명 드릴 텐데 긍정적인 면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빠졌어요. 102.3까지 빠졌고요. 오늘 엔화가 살짝 출렁거렸는데 페이크 속지 마시고 자, 미국 10년물 금리 경기 본다 그랬는데 3.8까지 빠졌지만 아직 안정권에 있는 거죠. 자, 정치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어쨌든 부각이 되고 정시가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와준다 그랬잖아요. 정시와 경기에 대한 이 쉴드, 그런 정부의 힘을 좀 볼 텐데 어제 트럼프와 머스크의 X회동은 별령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민주당 현 정부에서 다음 주입니다. 자, 8월 19일 날 어쨌든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상당히 또 힘차게 할 거예요. 자, 그런 면을 또 정치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정시도 좀 기대할 수 있겠죠. 힘주기. 3대 미션, 3대 리스크 같이 자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빠질 때나 오를 때나 목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바닥 밴드도 매일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 포토 조정을 해요. 금액 큰 분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좋은 거에 따라서 늘리고 안 좋으면 줄이고 하는 게 맞는데 7월에 같이 다 급락했잖아요. 자, 8월에 같이 반등 주고 있잖아요. 급락할 때 약한 게 있을 거고 반등 줄 때 강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투자자가 원래 할 일은 뭐냐? 저랑 같이 보신 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약한 걸 줄여요. 강한 걸 늘리십니다. 이게 강강약약 포트, 개별 포트예요. 실제로 잘하는 기관들 ETF도 그렇게 합니다. 전체 ETF에서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 거칠 때마다 종목에 대한 비중을 조절을 해요. 그런 면에서 한번 얘기 드렸고요. 자, 비미국은 요새 이제 미국과 가고 있으니까 일본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며칠 말씀드렸죠. 어쨌든 BOJ 반성문이 났어요. 이것 때문에 큰 흐름 잡았다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엔캐리에 대한 공포는 있겠죠. 수량을 모르겠다. 하지만 저는 수급상 시장 반응에 따라서 말씀드리고 있고
일본이 지금 아베 때 이후에 지금 몇 년 동안, 올해 작년 특히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올린 정시인데 30년 만에 신고가 니케 224가 4만 포인트 갔다 그랬는데 26%나 떨어졌죠. 하여튼 지금 그래서 정시를 부양시킨 면도 있고, 오늘은 지금 엔화 때문에 엔화가 살짝 출렁거렸거든요. 엔화가 지금 146엔, 148원에 좀 빠졌잖아요. 강세가 됐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 좀 약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엔화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도 엔화가 여진을 있다고 보는 데가 있잖아요. 한번 확 했지만 한 번 안 빠지고 출렁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실은 이머징은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오늘 좀 약했다 보면 돼요. 하지만 달러가 많이 빠졌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엔화가 상대 강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면서 저는 큰 추세상 여전히 엔화 쪽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로 흔들든 말든. 자, 대만 TSMC도 오늘 기준이었어요. 우리나라 들어오고 대만까지 올라왔으면 안 좋게 봤을 텐데, 대만도 오늘 우리나라는 비슷하게 그냥 강보합이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엔화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추세는 미국 따라갑니다. TSMC는 20에서 안착 우리나라 하이닉스랑 잘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말씀드릴 거 있다. 그리고 지금 중동 이슈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예전에 저는 미국 정치 연장선이라 보기 때문에 WTI는 봅니다. 78불 떨어져 있고, 어제 또 특이한 게 있었어요. 이게 사실 워렌 버핏이 보면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중국이 회복이 좀 느리고 어쨌든 미국이 착륙을 하고 있잖아요. 연착륙이라고 보지만 오펙에서 원유 시장을 가장 분석을 합니다. 이분들은 항상 원유를 좋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 거니까, 중동이니까,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는 그 비오펙 참. 근데 지금 원유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년에 글로벌 석유 수요가 하향 조정했어요. 그만큼 경기가 조금 꺾인다 보는 거겠죠. 이분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 내년에 좀 연착륙을 보는 데가 많다는 얘기고, 그러면 석유 가격이 별로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IEA 에너지 기구죠. 거기에서 오펙에서 이런 것 때문에 감산을 풀어서 정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4분기에 석유가 공급 과잉될 수도 있어. 그러면 에너지나 석유 가격이 상승 못합니다. 하방으로 붙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WTI 기준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자, 일본 지주는 불확실성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경기가 하방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현금 포트 20% 비중은 계속 권고드리고 여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앞에서 미국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자, 미국 약화돼서 오늘 아시아 같았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나라 또 그러네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렸고, 똑같습니다. 월봉, 음봉이지만 아래 꼬리 상당히 잘 달았죠. 코스피도 지금 주봉, 월봉으로 변했습니다. 자, 일봉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2700 정도, 요 정도가 1차적 목표로 볼 수 있어요. 코스피는. 자, V자 반등이 조금 느렸지만 미국과 같이 가는 흐름을 보고 오늘 제가 수급 분석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계속 제가 수급 분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에서 보는 스토리입니다. 기준 잡기 되게 좋으실 건데, 자, 지난주에 시스템의 수급 발작이 나왔죠. 한 발작이 확 됐기 때문에 큰 게 틀렸다 말씀드렸고, 빅스든 엔케이든 우리나라 개인 시종이 왕창 틀려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걸 리마인드 해볼게요. 물론 그때하고 딱 비교가 안 되겠지만 아까 미국도 주봉을 보여드렸잖아요. 언제랑 2020년. 자, 2020년 2월 3월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때 생생한 기억인데요.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웠냐면 코로나 우한 폐렴 그리면서 2300 있던 게 단 4주, 한 4주도 아니죠. 5주 정도 되죠. 한 달 반 정도 만에 지수가 36% 떨어집니다. 36%. 코스피가 요번에 17% 떨어졌어요. 물론 정도 반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로 떨어진 속도는 그때랑 못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공포스러웠고, 그렇게 떨어지고 아까 조금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일봉을 보세요. 일봉 빠지고 나서 올라가죠. 5일선 올라가고 21선. 자, 21선 회복돼야 되는데 출렁출렁 계속 그러고 있죠. 21선 회복되는데 시간이 2분인데 걸릴 거예요. 하지만 추세는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신쓰지 마시고 21선 안착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살살살 잘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조금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 2020년에 삼성전자를 동학개미 1기 처음 나와서 외국인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빠질 때 4만 5만 원에 전자를 계속 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스마트머니다 20몇 년 보지만 개인들이 장 빠질 때 전자 산 건 처음 봤다 얘기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상반기 하반기 4만 5만 원짜리를 10만 원까지 전자를 보내요. 자, 외국인을 이겼던 유일한 동학 1기였습니다. 이때가 사실 처음에 들어온 스마트머니였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에 뭐죠? 개인이 들어와서 무조건 나쁜다는 게 아니라 밑에 들어왔던 3조가량 되는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개인 동학 3기라 저는 부릅니다. 그분들이 개인 샀다고 나쁘게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면, 전자가 2020년에 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올랐지만 전자가 좀 비빌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때 외국인이 팔고 이때는 코로나 때니까 바이오를 많이 샀어요. 셀트리온 같은 거. 셀트리온 막 올라 몇 배씩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4월, 5월, 6월, 7월 상당히 좀 기었습니다. 그때 전자 밑에 사신 분들이 딴 데도 옮겨가시고 야 개인 사니까 안 되잖아 그랬지만 결국은 미국 대선 있던 10월, 11월부터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더블 올라가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시스템 발작 후에 개인들이 전자를 샀잖아요. 똑같이 스마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을 외국인들이 괴롭혀요. 괴롭힙니다. 근데 이게 그때랑 다른 건 뭐냐? 2020년 코로나 때 누가 봐도 코로나 관련 바이오주, 진단키트가 대장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장주 뭐죠?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가 물론 세컨드로 있긴 하지만 그때처럼 삼전이 사서 AI 반도체가 늦게 간다 보진 않아요. 외국인들이 좀 누르고 늦게 가는 것처럼 지루하면 유발하겠지만 이번에는 AI 반도체가 자기들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의 주 수입은 제일 많이 샀던 거기 때문에 이때처럼 다르게 누른다기보다는 저는 좀 올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를 2020년 같이 많이 긴다고 보지를 마시길 바란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 결론입니다. 자, 방금처럼 개인들이 그때만큼 지금이 더 좁습니다. 지금은 더 좁아요.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이 더 괴롭히면서 잔인하게 또 누르고 변동을 주고 있지만 2020년과 비교하더라도 전자 또 눌리는 거 아니야? AI 반도체 기는 게 아니야? 하지 마시고 전 글로벌적으로 여전히 AI 반도체가 대장이기 때문에 그때랑 전 다르고 반등을 잘 줄 거라 이렇게 본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수급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당연히 제가 보는 기준은 외국인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지수와 특히 코스피와 주도 섹터를 만듭니다. 자, 하지만 기관들은 추세를 못 만들어요. 기관들이 추세 못 만들죠. 기관은 단타만 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기관이 사는 테마는 약한 캐퍼 거래대금이 작아요. 그리고 단타를 치는 당연히 금투, 그 약한 투자 신탁 투신이나 연기금이 약하기 때문에 기관 매매를 잘 안 하는 그런 저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동학개미 1기, 그 다음에 작년에 2차전지 샀던 동학개미 2기, 이번에 스마트 모먼에 살짝 돌아왔던 3기, 살짝 작은 3기긴 하지만 개인들이 추세를 만들 수도 있어요. 확확 땡기지 못하지만 포지션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들어온 거를 요번에 좀 의미 있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보통은 그렇습니다. 개인 사면 팔아야지. 야, 개인 팔면 사야지. 이게 개방꿀, 개인에 반대하면 꿀 먹는다는 얘기인데 이번 같은 스마트 문의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수급 분석 얘기 드리면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머니캐퍼가 외국인 기관 창구 분석이 아니에요. 저는 시장에 정말 돈 들어오는 캐파 어떤 정도나 어떤 파워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창구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 진짜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면을 말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보시는 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지난주 시스템 발작 이후 V자 반등 중 얘기 다 드렸던 부분이고, 자, 주말 방송에서 앞에 미국 얘기 드렸던 미국 경기와 금리를 보는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걸 분명히 되게 중요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하여튼 주말 방송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수급 분석 기준을 잡고 외국인들 누르지만 2020년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AI 반도체는 그렇게 누른다고 보지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냥 고만고만해요. 계속 깨작깨작거려 외국인들이. 이게 자꾸 이제 개인들을 지겹게 만드는 거거든. 그런 면을 봐주시고 미국과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20일선 회복 속도를 보면서 강한 걸 소팅할 거예요. 종목 소팅. 그런 질문도 있어요. 지난주에 개인 수익이 그렇게 탈탈 털렸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반등이 확 안 오느냐. 이게 외국인 때 그렇다니까요. 외국인 의도적 컨트롤, 개인들 지루하게 만드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러면 보시고 금일은 아까처럼 엔화 영향도 살짝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기준은 AI 반도체지만 또 포트 내에서 빅바이오는 또 우리 비중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약하죠. 근데 사실 지금 하락 기간 장 안 좋을 때 이 바이오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죠? 강했기 때문에 좀 반등씩 쉬어도 돼요. 쉬는 건 괜찮고 추세만 보면 되니까. 자, 참고로 말씀드렸던 대형주 3사 기준을 다 봤지만 확 못 뚫고 왔죠. 살짝 쉬는 거나 보시면 되고 실전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우리 빅바이오 종목들 다 지금 얘기를 다 드리고 있으니까 파트 2에서 신고가 나는 것도 있어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신고가 또 나더라고 이게. 관중 넣어놨던 건데. 자, 그리고 테마주 2차전지 약한 거 계속 말씀드렸고 엔터가, 자, 엔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공부사 한번 보셔야 돼요. 자, JYP 박진현 대표가 작년 11월인가요?
대표가 제일 잘할 수 있죠, 자기 주식을. 근데 자기는 이제 한만 뭐 안 좋더라도 지금 사야 된다 했던 때가 작년 11월 때 겁니다. JYP 9만 원대, 10만 원대 같은데 제가 그때 9만 원 밑에 떨어지면서 신저가 갈 때 있는 분들 다 팔아라 해서 들고 있던 거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엔터가 아마 좋게 보는 분 있더라도 일단 팔아라는 얘기 드렸을 때가 9만 원 깨고 내려갔을 때예요. 9만 원짜리 지금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신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머리 자꾸 받고 신저가 가는 거는 줄이고 안 사는 것만 해도 반은 성공이시라고요. 근데 지금 엔터가 실적이 정말 안 좋아요. 어닝 시즌에 실적 안 나오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빅그룹으로 막 집중돼 있고 이번에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이후에 BTS 슈가 음주운전한 거 막 나오고 있잖아요. 하이브도 신저가예요. JYP도 신저가예요. 저도 작년에 좋게 봤던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은 안 좋은 게 당연한 거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적 기준으로 신저가 나는 거는 추매 금지, 비중 축소 이게 원칙이에요. 강강약약 원칙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테마스캔 자 반응 보는 것들은 우리나라 수급이 되게 좁잖아요. 미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것도 팔고 사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거 보고 추세 꺾였네 보면 우리 갖고 있는 주도주에 돈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 때문에 제가 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테마스캔을 시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흐름 분석, 수급 분석이에요.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 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더 자세하고 재밌게 종목 2 멤버십 가입 고객분께 감사드리고 종목 얘기 파트 2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